대구은행 사회이사가 채용 비리에 관련됐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은행과 지주회사 차기 수장을 고르고 있어 은행 내부가 더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하인 부리듯 하거나 흉기까지 휘두른 막무가내 민원인들 때문에 현장 공무원들이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사흘 전 울릉 독도항로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통나무나 폐어망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의 버스 안내양이 다시 등장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승하차 안전에 말동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대구 한낮 기온이 26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고 하죠? 네, 어제는 초여름 정도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는 날이 포근하다 못해 조금 더운 정도의 날씨였는데요. 오늘도 따뜻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3도, 안동 1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25도까지 오르면서 연일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20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약 5월 초순 정도의 날씨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건데요. 어제처럼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어젯밤부터 연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대구의 하늘인데요. 안개가 낀 곳이 많죠.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또한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 후반에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은행 사회이사가 채용 비리에 관련됐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사회이사는 대주주의 경영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라고 만든 자리인데요. 자기 이속을 챙긴 겁니다. 대구은행 사회이사들은 지금 은행과 지주회사 차기 수장을 고르고 있어 은행 내부가 더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은행 사회이사 A씨 조카는 재작년 대구은행 신입사원 시험을 쳤습니다. 사회이사 A씨는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대구은행 부행장 B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은행 부행장 B씨는 이를 인사부에 알렸고 사회이사 A씨의 조카는 합격했습니다. 사회이사 A씨와 박인규 대구은행장 그리고 당시 대구은행 부행장 B씨는 대구상고 선후배 사이입니다. 사회이사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카의 시험 응시를 부행장에게 말한 사실이 있고 합격자 발표 전에 부행장에게서 조카 합격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퇴직한 당시 부행장은 지금은 유력한 후임 대구은행장 후보가 됐습니다. 문제는 사회이사 A씨가 후임 행장을 뽑는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즉 임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후배이자 조카 채용에 힘써준 당시 부행장을 후임 행장으로 밀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표를 내야 돼. 임추에 또 이런 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박인규 행장이 고등학교 후배인 전 부행장 B씨를 차기 행장으로 밀고 있다는 소문은 은행 내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후임 대구상고 쪽에 뽑히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행장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회이사가 채용 비리에까지 관련되면서 차기 행장 선임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사흘 전 울릉 독도 항로에서는 하마터면 제2 세월호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여객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이번 사고가 선박 아래쪽이 무겁고 날카로운 물체와 부딪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부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여객선 기관실에 물이 차오르자 승객들은 황급히 구명조끼를 챙겨 입었고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기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해경이 들어와가지고 상황을 이 배가 안전하다. 승객들은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놓으니까 전부 다 박수도 치고. 사고 조사를 맡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공개한 사고 부위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선박 표면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찢겨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으로 기관실 바깥쪽 선체가 휘어지고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접합 부분이 일부가 벌어지면서 한 30cm, 길이 30cm 정도 벌어지면서 그 선체 쪽으로
조금씩 물이 이렇게 침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물체와 충돌했는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통나무나 철제 폐화망이 해류를 타고 흘러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행선사는 울릉도에서 에폭시로 임시 수리를 완료해 더 이상 물이 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검사를 받아가지고 임시 검사 끝나는 대로 이제 포항으로 이동하여가지고 조선소에서 이제 다시 이제 수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엘도라도호는 관계기관의 안전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울릉 독도 항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엘도라도호는 지난 1999년 호주에서 건조해 올해로 19년이 된 쌍동 쾌적선으로 지난해 6월부터 울릉 독도 항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가 오늘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해상 종합훈련을 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1,500톤급 한 척과 1,000톤급 두 척 등 모두 7척의 함정과 헬기 1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유형의 사고 상황에 대비합니다. 특히 독도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비하고 선박 충돌, 인명구조 등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막무가내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을 하인 부리듯 하면서 흉기까지 휘두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산 타령에 밀려 현장 공무원들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이 앉아있는 창구를 옮겨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창구에 있던 젊은 남성 공무원이 나와 주변에 위험해 보이는 의자를 치우자 이번에는 근처 푯말을 잡고 휘두릅니다. 당시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이 여성 공무원이었습니다. 저희도 누군가의 이제 딸이고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이고 또 보통 사람인데 심하게 말씀하시거나 또 전에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욕설이나 몸싸움에 그치지 않고 심한 경우 흉기까지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선에서 복지 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막무가내 민원에 더 취약합니다. 정부가 지난 2012년에 마련한 민원인 폭행 대응 방안에 따라 각 구청에서도 녹음이 가능한 전화나 CCTV, 비상벨 같은 것들을 동주민센터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들이다 보니 폭행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항상 이 친절한 공무원들에게 굉장하게 강요가 많이 되어 왔지만은 어떤 폭력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전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주민센터에 청원경찰을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구청 건물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동행 지금 같이 저리 배치키우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동행마다 그 청경찰을 세울 수는 없는 문제고 예산이 그만이 수반돼야 되니까. 이 때문에 이른바 악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청원 경찰을 두거나 민원 창구의 물리적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사라졌던 버스 안내양이 버스 안내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의성에 등장했습니다. 버스를 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는 시대에 버스 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의성 버스에는 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로 타는 시골버스. 오르고 내릴 때 다치지 않게 잡아주고. 예, 고맙습니다. 조심히 나가세요. 버스가 복잡할 땐 자리 안내도 합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조심하세요. 차비를 받아 대신 건네주거나 혼자 가는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버스에 실어주고 목적지에서는 내려주는 게 버스 도우미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무거운 거 들어주지 올려주지 할게요. 그것만 좋은 거 있는겨. 할매들 뭐 힘이 있나 인지는 뭐. 의성 버스에 안내 도우미가 생긴 지 한 달째. 농촌에 맞는 일자리를 찾던 의성군이 충남 태안군의 사례를 보고 안내 도우미 5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한 달 일하고 150만 원 정도를 받아 도우미로선 든든한 직장이 생긴 셈입니다.
어른들 속에 이제 있던 얘기, 뭐 자식 얘기든가 뭐 어떤 아이고 새내기가 이쁘네 이건 또 재밌고. 버스 도우미의 활약 덕에 무뚝뚝하던 기사도 친절해지는 부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 시민 4명 가운데 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실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는 전국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며 4월 한 달을 자원봉사자의 달로 정하고 구 군별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대구 자원봉사 정보센터 포털에 접속하면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끝나면 할인 가맹점과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기는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법률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331개 학교에 자문 변호사를 배치했습니다. 변호사 1명이 평균 학교 3개를 맡아 각종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학교 자문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학교 구성원에게 법률 특강도 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비정규직 91명 가운데 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위탁업체에 속해 시설과 전시, 교육 업무를 맡던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문을 연 지 5년째인 국립대구과학관은 지금까지 28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2018 대구시 기능경기대회가 내일부터 엿새 동안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46개 직종 47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기능경기대회에서 1, 2, 3위에 오른 사람은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고 기능사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이번 대회와 함께 네일아트 체험, 케이크 만들기 같은 이벤트도 함께 열립니다.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는 국내를 비롯해 20여 개 나라에서 참가한 280개사, 800개 부스의 규모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LED 산업전과 동시에 개최되며 신제품 전시 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도 발표합니다. 농촌문화 소외 지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9일 울진군 부구중학교에서 카리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11월 말까지 23개 시군에서 24차례에 걸쳐 클래식과 국악, 한국무용 같은 다양한 순회 공연을 엽니다. 지난 2014년 9월 시작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지금까지 86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과 다음 달 건설 현장 추락재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 나가 감독을 합니다. 노동청은 안전시설과 보호구를 갖췄는지 확인한 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작업 중지와 사법 처리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대구 경북 건설업 사고 사망자 139명 가운데 추락으로 숨진 사람은 7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날이 포근하다 못해 조금 더운 정도의 날씨였는데요. 오늘도 따뜻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3도, 안동 1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25도까지 오르면서 연일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20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약 5월 초순 정도의 날씨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건데요. 어제처럼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어젯밤부터 연무가 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화면이 대구의 하늘인데요. 다소 안개가 끼어 있죠.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아침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구름이 조금씩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3도, 청도 1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5도, 청도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2도, 김천 8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상주와 김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0도, 의성 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과 의성 모두 25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8도, 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